좋아서 간 건 아니었다. 처음에 이제 대학을 갈 때, 그냥 저의 고등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하고 싶은 게 없다였어요. 변호사님, 저기 양력을 봤더니 사법시험 합격하셨고 오랜 검사 생활 하셨고, 좀 내가 마이크를 켰나? 돼 있구나. 오랜 검사 생활 하셨고 이제 변호사 하시는데, 원래는 전공이 법학이 아니에요. 네. 뭐 이거 재밌게 얘기하기 진행할게요. 공돌이였어요.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전혀 공돌이였어요. 오늘은 카메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과였는데 이게 공대랑 공대생이랑 이게 안 맞거든. 안 맞은 그 굉장히 제가 거의 궁금해요. 뭐 하나 어떤 계기가 있었다. 뭐 나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어. 나는 이거를 공학이 아니고 난 법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맞는다는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공대를 다니는 게 법학을 하는데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공대에 다닐 때는 거기는 쓸데없는 논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도 필요 없고 뭐 경력도 필요 없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알고 있다, 그게 정답 맞네 하고 오케이 하고 그냥 바로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노력을 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이제 공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대 2년을 다니고 이제 법학과에 2학년 2학기에 편입을 했더니 처음에 문화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A의 생각도 맞는 것 같고 B의 생각도 맞는데, 뭐 나의 취향에 따라서 B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A냐 B냐 갖고 하루 종일 논쟁을 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시작하면은 밤까지도 하고요. 술 먹을 때 논쟁하잖아요. 멱살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돌이 입장에서 이 법대생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 A와 B하고 차이가 난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 다음날 다시 얘기해보자가 저의 공돌이의 마인드인데, 다들 알고 있는 게 요만큼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죽도록 싸웁니다. 그럼 왜 도움이 되냐면은, 저는 이제 공대를 2년 다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견해가 달라지면 먼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먼저 보고요, 차이를. 그리고 나서 이게 차이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메꿔 나가는, 약간 실용적인, 뭐 그렇다고 뭐 법대생들이 비실용적인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짧은 시간 내에 좀 빨리빨리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스피드업하게. 지금도 사실 일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 내가 이제 공대생이야, 2학년인데 나는 이제부터 나는 법조인이 되겠어라고 했던 그 모멘텀, 단초 내지는 뭐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걸 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이걸 아예 관심이 없죠? 아니요,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양쪽 학문의 차이였고, 그래서 오히려 더 법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일단 공대 자체를 좋아서 간 건 아니었다. 처음에 이제 대학을 갈 때, 그냥 저의 고등학교의 가장 큰 고민은 하고 싶은 게 없다였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네, 하고 싶은 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자꾸 촬영처럼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목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마이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고 알겠습니다. 얘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엄청 생각하시니까 끌게요. 끌게요. 아니요, 끄진 마시고, 알았어요. 끄진 마시고 그냥 하다 보면 뭐 편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었다는 게 하여튼 뭐 꿈이 없었다 하여튼 내가 하여튼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꿈을 적는 날에 이제 없다라고 써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기도 하고, 너는 뭐 하고 싶은 게 없냐? 네, 저는 하고 싶은 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학년 때 일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에서 1학년을 마칠 즈음에 이과 문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가 이 문과를 가면은 어떤 것들의 일들을 하고 이과를 가면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준 적이 없죠. 우리 학교에서 안 배우잖아요. 뭐 고만고만하니까요. 다들 학생들끼리는. 아니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수학을 잘했어요. 나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마여간. 네, 그때는 전교에서 수학은 한 1, 2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좌절감 느낌. 수학은 집합에서부터 포기를 해갖고 제가.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이과를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고 가서 그러면 이제 과를 정할 때, 그러니까 고3 때까지도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고3 직전까지도 하고 싶은 게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었다도 맞고, 네. 그만큼 제가 정보도 없었다. 그냥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를 정할 때쯤 이제 이과에 있는 과를 다 훑어봤죠. 네.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이게 이 과에 들어가면은 뭘 하고 이런 또 정보가 또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그러니까 지금에야 뭐 인터넷 찾아보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뭐 컴퓨터는 집에 없었어요. 심지어 없었어. 컴퓨터도 왜 없는 컴퓨터가 없는 학생이 전자공학과를 간다? 좀 이상하다.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환상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재밌지 않을까 이거는. 예. 그렇게 해서 재밌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다른 과는 사실 잘 모르고요. 건축, 뭐 토목, 환경, 뭐 등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공학과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고려대 전자공학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이미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아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4월 달인가? 네. 해서 컴퓨터를 처음 샀고. 예. 컴퓨터 처음 샀고. 웃겨. 이미 친구들은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고즈음에 처음에 이제 지금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익스플로러 말고 넷스케이프가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하고 거의 동갑 세대예요. 그렇죠. 넷스케이프 있다가 MS에서 가져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 과방에 가서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20살 정태원이. 네, 그랬고. 근데 하필 또 제가 1학년 때부터 이제 야학 교사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완전 약간 그때 이제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면은 따라잡거나 넘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거 좀 진솔한 얘기. 근데 대학을 갔더니 이게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게다가 고대생들이면 뭐 얼마 똑똑하겠어요. 그거는 대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대학교에서 느꼈던 거는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니다. 각각의 이제 세밀한 전자공학이라는 굉장히 또 작은 분야잖아요. 여기로 왔더니 여기서는 학벌은 의미가 없더라. 결국 프로그램을 누가 더 잘 만드냐. 그거는 공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재미있어 하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과방에서 그것만 해요. 하긴 뭐 지방대를 나왔건 서울대를 나왔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버드를 나왔건 만화 잘 그리는 놈은 만화만 잘 그리면 돼.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정말로 그 분야를 좋아하고 내가 몰빵을 해야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 그 세밀한 분야의 대학을 가면서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컴퓨터도 이제 처음 나는 세상에 고려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는데 컴퓨터가 없이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래서 그때 그 학원도 다녔어요. 아래 한글하고 엑셀하고 뭐 그 학원을 다니는데 일부러 저 웃기시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다니면서 또 현타가 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우면서 아 이게 어두구나 하고 막 그 한타 연습하고 학원이 있는데 만약에 쟤들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제 이 단계를 밟아 나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배우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이렇게 갈 텐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글에서 표 만들기 하고 막 이런 걸 학원 가서 배우는데 저기요, 저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다니시는 분이 한글 표 만들기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0대에서 20대 분들은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자녀들만 해도 뭐 초등학교 때도 이미 다 하잖아, 이미. 지금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옛날 얘기야, 너무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약을 한 3년 정도 했고, 3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게 내가 이제 돈도 좀 벌고, 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게 뭘까라고 대학을 가서 처음으로 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민의 시간을 가졌죠. 이제 전자공학과를 다니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3수, 4수가 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이제 복수 전공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전자공학과 과목을 듣고 3분의 1은 법학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그 많은 과목 중에 굳이 왜 하필 법학? 그러니까 법학이 이제 문과 쪽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실천적인 학문이죠. 법학을 하면은 이제 사법고시를 보고 이제 그 직업을 갖고 이게 딱 저한테는 이제 공대 마인드로 봤을 때 선명한 거죠. 프로세스가 선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쪽이면은 뭐 가서 뭐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도 많고 뭐가 이렇게 약간 프로세스가 복잡하잖아요. 저한테는 제일 이제 감명했고 명쾌하죠. 명쾌하고 또 그 당시에 또 94년도 저는 이제 9학번이니까 94년도에 어떤 전국을 뒤흔든 대히트 드라마가 나오죠. 모래시계, 퇴근시계라고 하죠. 그 검사가 또 박상원이었네. 그렇죠. 최민수 나오고. 그게 사실은 과를 바꾸는데 거의 한 90%?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도 정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 검사가 되면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게 좀 제일 세게 왔어요.